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연휴가 끝나고 정치권은 설 민심을 바탕으로 현안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특검, 추경 등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날카로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김상훈 의원 전화 연결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마무리됐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지역구 대구 서구입니다. 최근 예. 일주일 동안 지역구에서 어떤 곳 주로 다니셨는지 궁금하고요. 주민들과 소통 많이 하셨습니까? 예, 지역에 내려와서 많은 분들과 의사소통을 해보면, 네. 키워드가 이런 거겠죠. 이제 그만하고 경제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 싸움 그만하고 경제 살리자. 지금 현재 내수 경기 침체가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네. 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또 국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겹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의 골이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살리는 문제에 좀 집중해달라는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뭐 추경이라든지 경제 현안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제가 자세히 또 여쭤보고요. 아무래도 그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니까요. 자, 네. 설 전후에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당인 기본적으로 이제 불리하다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보면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이 뭐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런 조사 결과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탄핵 정국으로 환율도 흔들렸고 주가도 흔들렸고 네. 금리는 동결기조고 최근에 건설업계도 법정 관리에 들어간 업체가 연이어 나오고 있어요. 네네. 탄핵 국면으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뭐 최근에 국회 상황이 아시겠지만 너무 탄핵과 특검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냉철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그 여론 형성이 네. 우리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경계하고 이전보다 그 민생 입법 처리라든지 경제를 살리는데 국회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민생 살리는데 정치권이 두 팔을 걷어붙여야 된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그 예상치 않게 이렇게 여당 쪽에 좀 괜찮은 여론조사 결과를 여권 내에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지지율은 꽤 나오지만 국민의힘이 최근 행보가 중도보다는 강경 지지층 주로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에 이제 조기 대선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중도층으로 확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장님께서는? 조기 대선을 언급하기는 좀 불편합니다만은 네.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최근에 좀 그 불신감을 표시한 정당은 민주당이었어요. 네네. 여론조사가 조금 이렇게 불리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업체들을 겁박하면서 여론조사와 관계된 법안을 좀 강성 법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엄포도 놓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 우리가 너무 좌우, 진보, 보수, 니편, 내편으로 편가름 현상이 너무 심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중도, 중산층의 어떤 여러 가지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국회를 보면 민생이 좀 방치되고 있고 너무 정쟁이 난무하고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에서 너무 국회 자체를 탄핵 국회, 특검 국회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도층의 좀 민심 끌어안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형국이 아니겠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앞으로 큰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중도층 끌어안기가 그 양당의 승부에 그 굉장히 그 열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을 향한 구애 작전이라 그럴까. 네. 그런데 이제 양정당이 좀 홀몰하게 될 텐데 예. 그게 바로 이제 민생이고 경제 살리기가 첫 번째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수차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탄핵 특검 그만하고 경제 살리는데 같이 좀 협조해서 협치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탄핵 특검 고만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 이 현 시점에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그리고 몇 가지 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더더욱 특검이 필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법조인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뭐 저도 이제 정치 생활 13년째입니다만 특검법은 그 예외성 보완성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좀 미진한 경우에 한해서 그 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검인데 네.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었고 이제 헌법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데 특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 이게 민생을 도외시하는 그런 국회, 그런 정당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현재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재표결로 또 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2표 차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떨 걸로 전망하세요? 이번에 지난번 표결 때보다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별도의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어요. 이번 특검법에는 예전의 특검법에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현재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또 처음에 선전 선동죄를 포함을 해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좀 침해할 어떤 그런 우려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좀 무리수를 범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검법 자체에 대한 자체 법안을 내놨던 우리 국민의힘의 예. 여러 가지 좀 노력에 대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난 특검법 표결 때와 같은 그런 이탈표는 현재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경제 이슈 주로 이제 추경부터 좀 여쭤볼게요. 김상훈 정책위 의장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추경 편성 이거 거듭 강조했는데 김상훈 의장께서는 예산 관련 민주당 사과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배경이 뭡니까?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네. 국회는 예산 심사를 할 수 있고 또 그 예산안 중에 정액 편성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지금 최근에 민주당이 시종일관 추경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추경 요구 때문에 다른 협의할 의제들이 전부 다 사장되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개헌도 한번 논의해보자. 연금도 이제 협상에서 마무리 짓자. 이런 제안을 해도 추경부터 먼저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럴 양이면 뭐하러 지난 12월 10일 예산안 국회 통과할 때 정액 심사 같이 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4조 1천억을 삭감하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4조 1천억 삭감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또 추경 편성하자는 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어불성설 아닙니까? 670조 금년도 예산은 아직까지 집행조차도 제대로 못 해보고 있는데 뭐 겨우 20조 남짓한 그런 추경을 자꾸 그 노래를 부르면 그게 인생 살리는데 보탬이 됩니까? 저는 추경 이슈 자체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정말 추경을 원한다면 추경 요인이 있을 때 여야정이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주제에 앞서서 자꾸 추경 그러니까 이게 요즘 최근에 저는 민주당이 추경을 노래 부르는 이 저희가 무엇일까 정말 좀 궁금해요. 자, 그렇다면 말씀 중에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민생지원금 포기할 수 있으니 정부가 빨리 결정해달라. 이 부분도 어떤 협상의 대상이 안 됩니까? 저는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오만한 마인드가 겹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권은 헌법상 정부에게 있어요. 특정 정당이 우리는 어떤 예산 포기하겠다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국회에서 모든 것을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좌지우지 해왔던 그 마인드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어떤 예산을 포기할 테니까 추경하자가 아니고 추경이 필요하다면 여야정이 협의해서 하면 돼요. 물론 정부의 고유 편성 권한이 있는 거지만 지금 워낙 엄중한 시국이라서 여야정이 협의를 해야 될 텐데 특정 비목을 갖고 계속 우리는 하겠다 말겠다 이거 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판단이 들고 만약에 민생을 위한다면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항목 중에 민주당이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삭감했던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산은 통과될 때 우리 정부 여당이 제안했던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가 동의해주지 않았던 게 하나 있는데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을 민주당에서 1조 원을 찍어내겠다는 것을 우리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했던 그 연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 처리된 것 같은데 이제 정치란 것이 서로 다른 입장,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주체가 협의 절충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추경이 반드시 필요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추경 편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월에 추경을 논하고 편성한 전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년도 670조 예산을 상반기 특히 1, 4분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집중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다는 말씀하셨고요. 자,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이 최고위에서 공개한 당 민생특위 일정 보니까 다음 달 5일 경기도 평택 변전소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전력망 확충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미국의 챗 GPT, 중국의 딥시크 주목받고 있는데 우리 대응 정치권 지원 방안 이것도 이제 궁금합니다. 어떤 준비하고 계십니까? 민당과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그 미래 먹거리 법안으로 합의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 중에 1순위가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입니다. 지금 AI 산업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을 조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AI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 6위권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3위권 정도로 도약을 시키려고 한다면 기관 전력망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에 딥시크가 글로벌 투자 시장에서 일으켰던 선풍적인 어떤 그런 활약상을 살펴본다면 우리도 미국, 중국 기술을 추종해서 따라갈 게 아니고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에 국가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5일 경기도 평택의 고덕변전소에 방문해서 당 지도부와 또 AI 특위, 민생 특위가 함께 한번 현장 간담회를 하면서 기관 전력망 확충에 대한 좀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말씀하셨는데 아울러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반도체 특별법이 중요하죠. 예. 여기는 이제 연구개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특례를 좀 인정하자, 예외를 인정하자는 그게 현재 민주당과 우리 당이 좀 밀당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같은 경우는 R&D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매년 수출에서 가장 효자 종목이 반도체인데, 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좀 기술 선도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52시간 근로 예외를 인정하자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걸 현재 민주당은 민노총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부감 때문에 여전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K-칩스법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이런 법안, 그다음에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법, 조세 제한 특례법이 지금 아직까지 전혀 진일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조세 제한 특례법을 빨리 합의 처리해서 많은 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네. 또 첨단 전략 기업들에게도 좀 임시투자세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세법 협의도 아울러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 데 필요한 법안들 이제 좀 우선적으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간 정치 영역으로 다시 한번 좀 가볼게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모들이 서울구치소 찾아서 윤 대통령 접견했고, 의원들도 이제 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일정 조율 중인 걸로 알려졌고요. 지도부 차원 아닌 개별 의원 차원이다 했는데, 김상원 의원님도 접견 계획 갖고 계십니까? 오늘 원래는 당 사역이 같이 면회를 하기로 했는데, 네.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사무총장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일단은 당 대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만 일단은 면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뭐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또 도의적인 의미, 좀 인간적 차원에서 좀 면회를 하고,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고충도 좀 경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뭐 구치소 접견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되기 전에 관저에 그 의원들 방문할 때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그거는 의원들 개인 판단이다 이러고 약간 거리를 뒀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 대통령과 어떤 너무 밀착하는 모습을 중도층이 어떻게 볼까 이런 걸 좀 의식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뭐 만약에 있게 된다면 어떤 조기 대선에서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영향, 이런 거는 좀 우려하지 않으십니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관저에서 좀 시위하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거리감을 갖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네. 다만 이제 헌법기관의 개별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서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은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뭐 한간에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언급하기는 불편합니다. 다만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오늘 뭐 질문도 주셨는데, 네. 중도 중산층의 표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네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민생 입법에 우리가 좀 더 야당과 협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뭐 이 과제 안에는 뭐 가능하면 좀 개헌도 네. 한번 논의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최근 22대 국회의 예를 보면 네. 제왕적 국회도 이제는 좀 문제가 있다. 과반 의석을 초과하는 정당이 모든 입법 사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제왕적 국회도 이제는 좀
목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네. 개헌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난 국회 때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연금 부분, 연금도 이제는 마무리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민생을 챙기면서 진지하게 진일보하다 보면 민심과 표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일부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편향성 갖고 있어서 공정한 판단 기대하기 힘들다. 그리고 다음 주 헌재 권한쟁의 심판 판단인 날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해서는 안 되고 새로 여야 합의로 재판관 뽑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에 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 빌드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는 현재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 기관입니다. 네. 그런데 그 현재 헌법재판관 중에 소위 말하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3분이 계세요. 네. 대한민국 전체 이 좀 법조 특히 이 판사들 중에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 출신이 한 15% 정도 되는데 헌법재판소에는 8명 중에 지금 3분이 우리법 연구회예요. 네. 과다 대표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문형배 대행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영호재했고 또 이 부분에서는 정성호 의원도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또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모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 퇴진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모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김희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좀 너무 편향되지 않을까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여론재판, 정치재판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김상훈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